예, 그 자료를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받으신 분은 좀 보시면서 봐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인권 침해 피해자별 사례가 있는데요. 그 먼저 그 개명한 최서원 씨에 대한 그 인권 유린 강압 수사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최서원 씨는 그 10월 30일 날 런던을 출발해서 그 인천국제공항에 31일 도착했는데 신경쇠약 치료차 병원에 들렀는데 또 극심한 스트레스 공황 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처지였습니다. 네, 검찰은 그 다음 날 11월 1일 그 15시 20분에 최서원을 소환해서 자정을 넘어 그 00시 53분까지 조사하고 53분부터 1시 35분까지 조서 열람을 하도록 했다고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그 서석구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 준비 서면에 많이 기초하였고 객관적인 그 서면들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구속 상태에 있는 최서원 씨를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럴 만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서원 씨가 이때까지 계속 하나도 진술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진술했냐고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에 의한 어떤 보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니까 고명하신 교수님, 대학 교수님께서도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진술하지 않고 비협조로 나왔으니까 체포까지 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당장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진술을 이만큼 하고 수사협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서원은 세력이 탈진된 상태라 조서 내용을 똑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헌재 증언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 출발부터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출발 이후에 한번 보면 온갖 폭언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차마 그 내용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하고요. 검찰이 이러한 폭언을 하는 부분은 변호인을 돌려보내고 변호인이 돌아간 상태에서 그러면은 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남기고 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기고 따로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조서에 기재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소위 삼족을 멸하겠다 등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저의 한마디 골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비롯한 세계 종교의 위대함은 예외를 두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성경을 들자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어떤 예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외를 두는 순간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외를 두는 순간 예외는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고 마침내 북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두지 않는 위대함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도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 인권이라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최순실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또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를 볼 때 보편 인권이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한 국민적 대각성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결코 예외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최순실이 나빠 보여도 그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서원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지금도 최서원 씨는 접견 교통 금지입니다. 4개월이 넘어 접견 교통 금지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변호인 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못 만납니다. 그것이 접견 금지입니다.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금지라는 것은 외부 서적 등 일체의 것이 반입 금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법원의 허가까지 거쳐서 3차례나 갱신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을 사법부와 검찰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7년 이후에 발달해온 우리 적법 절차와 인권 이념에 어떻게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넉 달여간 우리 사회에 이런 정말 만행이 자행되어 온 것입니다. 자, 이하 그런 부분들의 그 연속이고 확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정유라에 대한 무리한 강제 송환 요구, 적색 수배 요청, 아기를 가진 어머니로서에 대한 유아의 인권과 아동 인권과 모성 보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등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두 번째 페이지 항목을 보면 박상진 씨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검찰에 도착하는데 8시 30분까지 고의로 대기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철야 조사로 나가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강압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분이 곧 직후에 25일부터 26일 급성 충수염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것인데요. 자, 11월 13일 오후 1시 40분 도착하자마자 8시 44분까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다음 장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6분 동안 쉬게하고 6분입니다. 6분 동안 쉬게하고 8시 50분부터 다음날 01시 28분까지 또 조사합니다. 이렇게 철야 그리고 강압 지속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주 혼을 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호 씨에 대한 것입니다. 박원호 씨는 2013년 후두암, 암입니다. 레이저 절제술 시행을 받았으나 재발해서 2016년 재발하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2016년 다시 후두암 절제술 시행을 받고 지속적인 관찰 외래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오후 4시 도착하자 다음날 새벽 2시 20분까지 그냥 심야조사 동의서 받았다는 그 핑계로 피도 눈물도 없이 심야조사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로 차은택을 보겠습니다. 차은택은 어떠했느냐? 차은택은 11월 8일 공항에서 압송되었고 그리고 도착하자 00시 35분부터 다음날 새벽 05시 1분까지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갔다 오는데 언제까지 오냐? 오전 10시까지. 1시간 잠자고 다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사합니다. 이틀 동안 1시간 재우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조사 문제만이 아니라 이대 교수 5인에 대한 과잉 구속 문제라든지 그 유형을 보면 망신 주기를 위해서 반복 소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앞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연속 조사, 변호사 배제 후 조석이자 없는 압박 등이 이렇게 등등 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인권 침해가 벌어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가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제보를 통해서 더욱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리라고 이 30년 동안 우리 헌법 속에 내재되어 왔고 명시되어서 발전되어 온 이 적법 절차 이념을 반드시 이 기회로 발전시키고 되살려서 마침내 훌륭한 대한민국 자유통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